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쁜 딸을 출산하게 된 결혼 2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하는데 출산 직후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과 아이 계획을 가지려 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임신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이 되지 않자 시모는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길 원했어요. 그 이유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께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시모는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시부는 시모에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시선을 보내길래 저 또한 불안해졌었죠. 옆에 있던 남편은 걱정할 거 없다고 편을 들어줬지만 계속해서 임신이 되지 않다 보니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찾아가 몸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거와 달리 충분히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건강한 몸인데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냐고 물어보니 의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몸 관리만 잘한다면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심적 여유를 가지라면서 남편의 건강 상태도 확인해 보길 권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몸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는 다시 한번 서둘러 손주를 볼 수 있게 노력해 달라면서 저에게 부담을 줬지만 최대한 편하게 생각하려 했어요. 다행히 몸에 문제가 없다는 말에 열심히 운동하면서 최대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 몸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도 원하는 임신은 계속해서 실패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들 손자 하나 낳아달라는 건데 어떻게 임신했다는 소식조차 들을 수가 없는 거니? 벌써 어영부영 1년이나 지나갔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엄마, 오늘 오라고 한 게 잔소리 하려고 그런 거예요?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임신도 많이 힘들어진다잖아요. 몸이 체질적으로 많이 예민한 것 같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잔소리가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힘들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위로 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계속 안 좋은 말만 할 거면 다음부턴 오라고 하지도 말아요. 어느 누가 상처되는 말을 듣고 싶겠어요? 기분도 별론데 그만 일어날게요.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 엄마도 하루 이틀 참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 1년이나 참고 있었는데 쓴소리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당신 그 주둥아리 때문에 임신 될 것도 안 되겠어. 며느리 속이 제일 타들어갈 텐데 제발 하루라도 조용히 좀 넘어가면 안 돼? 요즘 당신 입에서 쓸데없는 말이 나올까봐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야. 저녁 먹은 거 체하겠다. 볼일 다 봤으니 너희들 이제 그만 돌아가 봐라. 어딜 가? 아직 내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너한테 기회를 많이 줄 수 없다. 올해에도 임신이 안 된다면 몸에 하자가 있다는 걸로 알 테니까 그땐 내 아들과 결혼생활 정리해라. 너 때문에 집안의 대가 끊길 수는 없잖니.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아들도 나이를 먹을 테고 재혼도 쉽지 않을 테니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라. 마음 같아선 내 가방에 있는 이혼 서류 바로 던져주고 싶다만 내 아들 봐서 넘어가는 거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명심해야 할 거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죄인처럼 느껴졌었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인사를 드렸을 땐 아이 가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주변에서만 봐도 아이를 계획하는 것보단
계획하지도 않았던 아이를 가지게 될 정도로 밥 먹듯이 임신이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막상 제가 임신을 하려고 했을 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너무 힘이 들었고 죄송스러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모가 저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했었을 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달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상처만 받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결국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었고 남편은 당분간 시댁에 가는 건 저에게 안 좋을 것 같다며 그날 이후 시댁에는 아예 가지 않으려 했어요. 그렇다고 시모가 시댁에 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많이 예민해져 있던 상태였던 거죠. 아이를 가지기 위해 제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모두가 침묵했었고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때 어느 날부터인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몸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저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생겼을까봐 조심스럽게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를 해보는 순간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제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게 된 거였죠.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오자 당황한 남편은 제가 임신 테스트 검사를 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남편을 보며 테스트키를 건네자 그간 저처럼 마음고생이 심했었는지 감격의 눈물을 함께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간절하게 기다렸던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시모는 그날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첫 임신이라 많이 떨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걱정이 많았었는데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최대한 안정만 취하면 된다고 어렵게 임신한 만큼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일을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들이면 된다. 확률은 50대 50이니까 아들 손자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일단 이것부터 받아라. 내가 이거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아니? 몸에 좋은 거니까 하루 3번 거르지 말고 먹거라. 이거 먹으면 딸도 아들로 바뀐다는 말이 있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명 아들일 거라 나는 확신한다. 첫 임신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두 번째는 더 힘들겠지. 기대조차 안 하니까 무조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어야 한다.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임신했으면 된 거지. 딸이건 아들이건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왜 또 이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어머님, 임신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 약은 또 뭐예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별이 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딸이면 저 안 보실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아들이길 바라고 너도 최대한 몸에 신경 쓰거라. 한약 30일치니까 그거 다 먹을 때쯤 다시 오도록 하마. 임신만 하면 앞으로 행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벽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축하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시모는 아들을 원했고 저는 시모의 기대를 충족해주지 못할까봐 또다시 심적으로 불안해졌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매일 전화 오는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남편이 어떤 한약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먹는 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에 한약을 먹지 않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전화해서 한약을 먹었냐는 말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산부인과에서 남편과 함께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을 때도 한약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원장님 또한 한약은 태아한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걸 권장했어요. 그렇게 시모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터져 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 시모가 다시 온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깜빡 잊고 있던 거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들어왔는데 거실에 시모가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한약이 2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시모의 표정을 살피면서 와서 앉으라는 말에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모는 박스에서 한약 한 봉을 꺼내 제 앞에서 뜯더니 마시라고 건네 주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들이켜라.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감히 시애미한테 거짓말을 해? 매일 꼬박꼬박 잊지 않고 챙겨 먹는다더니 박스도 뜯지 않은 채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해 놓고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먹을만 하다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한 달치가 무려 300만 원짜리야. 어머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어머님이 주신 거 챙겨 먹고 싶었는데요. 산부인과에서 물어보니까 한약이 아이한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최대한 신중하려고 했던 것 뿐이었어요. 기분 많이 상하셨겠지만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첫 임신에 정말 힘들게 아이가 들어섰는데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아서 제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아이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우선이잖아요. 이 한약 먹고 아들 안 낳은 사람이 없단다. 그간 잘 먹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내 성의를 무시해? 거기에 더해 거짓말까지 했으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뻔히 알게 됐는데 서운한 것보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다. 너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그 한약 안 먹으면 오늘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는 거지? 그동안 잘 먹고 있는 줄 알고 힘들게 예약해서 300만 원 주고 한약도 지어왔는데 시애미한테 감히 뻥을 쳐? 시모는 건네받은 한약을 빨리 들이키라며 목소리를 점점 더 크게 높이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긴장이 맴도는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르고 있던 도중 시모가 화를 내려는 순간 다행히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와 시모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은 손에 들고 있는 한약을 확인하더니 급하게 저에게 뛰어와 한약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한약을 한번 보더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약을 이 사람한테 강제로 먹으라고 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미 뱃속에서 임신이 됐을 때부터 성별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함부로 먹었다가 아이한테 장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가 싫어서 이 사람한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심각해질 뻔했던 상황을 좋게 풀어주려 노력을 해줬어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시모가 상처를 강하게 받은 것 같아 너무 불안했어요. 그날 사건 이후 시모는 저에게 연락 한 통도 없었고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몸만 신경 쓰라고 했지만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임신을 했는데도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모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지 시부에게까지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남편한테 물어보았고 모든 걸 설명드리자 시부는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뱃속의 아이만 신경 쓰길 당부하셨죠. 시모의 화가 풀리기까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일단 뱃속의 아이한테만 집중하면서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쯤 어느 날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 커가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하자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이후로는 또다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은 것 같아 안심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출산 때까지 단 한 번도 전화를 주거나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됐는데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동시에 불안함도 엄습해 왔습니다. 이유는 제품에 안긴 아이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거든요. 시모가 바라는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몰라 계속되는 불안함이 몸이 힘든데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출산 소식을 듣게 된 시부모님이 산부인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얼마 만이지? 거의 10개월 꽉 채워서 만났지? 그럼 우리 손자 얼굴 좀 볼까? 지금 안고 있는 손자 얼굴 좀 보자니까. 시애미한테 안 건네줄 거니? 엄마, 손자가 아니라 손녀예요. 원하시는 손자가 아니더라도 첫 손주니까 이쁘게 봐주셔야죠. 그가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요.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뭐? 손녀라고? 그게 사실이니? 어쩐지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봤을 때 얘기를 잘 안 하더니 정말 손녀였던 거야? 너한테 건네준 한약만 먹었어도 분명 손자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고집 부리더니 결국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둘째 계획은 언제 잡을 거니?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지? 엄마, 이제 막 출산했는데 벌써 둘째를 얘기하세요? 일단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 한 생명이 태어난 것만도 감사해야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성별은 정해지는 거라고요. 엄마는 산후조리원 운영하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 들은 말이니까 내가 한약 지어 가져간 거야. 아들 못 낳은 사람들이 추천해준 한의원에만 가서 약 한 채 지으면 무조건 아들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비싼 돈 들여 가져왔는데 한 입도 안 했다고 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내 말만 들었어도 무조건 아들 손자가 낳을 수 있었을 거라고. 아니, 저기 사돈. 지금 하신 말들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 임산부한테는 한약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몰라요? 이건 기본 상식인데 어떻게 체질 검사도 안 하고 무작정 좋다고 그냥 한약 지어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한약 먹는다고 해서 아들 손자가 낳을 수 있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는데요? 한약을 다 먹었어도 딸이면 그때는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힘들게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손자가 아니라고 투덜거리는 사돈이 정말 실망스럽네요. 우리 애 그만 몸조리하게 자리 비켜주세요. 좋은 날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너는 그동안 이런 대우받고 있었니?
순식간에 안 좋아진 분위기에 엄마와 시모는 험한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딸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산부인과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시부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시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제서야 겨우 조용해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손자를 기대한 시모가 손녀를 보게 됐으니 저를 곱게 보려 하지 않을 테고 결국 또다시 저에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들이 반복이 될 텐데 그런 예상되는 상황들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어요. 분명 제 딸한테도 함부로 대할 게 뻔할 텐데 그런 그림들이 눈앞에 그려지자 더는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불안해하자 남편이 문제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다시 산부인과로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가족 모두 자리에 없어서 시모와 단둘이 있게 되는 게 너무 무서웠고 제 딸한테 어떻게 할지도 모를 불안함에 경직된 얼굴로 시모를 바라봤는데 저를 보자마자 웃는 얼굴로 전날의 일들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시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었어요. 그렇잖아도 산후조리원에서 도움을 좀 받을 생각이었는데 시모가 딸 손녀라 절대 반대할 줄 알았던 조리원 초대에 저 또한 어느 정도 기분이 풀릴 수 있었어요. 시모가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면 운영하고 있는 조리원에 들어가는 건 아예 꿈도 꾸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때 마침 잠깐 외출을 하고 들어온 엄마가 볼일이 끝났는지 들어오셨습니다. 시모는 엄마한테 제 몸조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관리를 받게 해주겠다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시모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저는 산후조리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화스러운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날 저녁 식사가 나오는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면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고 이건 내가 직접 준비한 특별 산모식이거든. 몸에 좋은 것들로만 골라서 넣었으니까 아마 너도 만족할 거다. 모유 수유하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 든든하지. 조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잘 알고 있지? 음식 다 식기 전에 서둘러 먹거라. 어머님, 그런데 이거 무슨 냄새예요? 처음 맡아보는 냄새라 좀 당황스러워서요. 백숙인 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여기 안에 한약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게. 한약 냄새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역한데. 제 딸이 먹어도 되는 건 확실한 거예요. 음식에다 이상한 걸 넣거나 한 건 아니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나요? 아유, 건강에 좋은 건 다 때려 넣었다니까요. 제가 설마 이상한 걸 집어넣었겠어요? 걱정 말고 믿고 먹어도 됩니다. 예, 뭐하고 있어? 원래 좋은 음식일수록 맛이 없는 거야. 이거 먹어야 수유량도 많아질 수 있는 거라고. 너 축하해 주려고 몇 시간 동안 힘들게 만든 건데 심희성이를 또 무시하는 거니? 제가 머뭇거리자 시모가 많이 서운했는지 표정이 굳어지길래 어쩔 수 없이 한 숟갈을 뜨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 들어가게 된 음식을 뱉어버렸어요. 너무 역해서 깜짝 놀랐는데 상당히 쓴맛이 강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시모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빨리 먹으라며 시모가 직접 한 숟갈 떠서 저에게 주길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고개를 돌려버리자 갑자기 시모는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손으로 제 얼굴을 잡더니 들고 있던 숟가락을 입으로 우겨 넣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돌발 상황에 엄마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캑캑거리면서 입안에 있던 음식을 개어내고 있는데 시모는 옆에서 말리는 엄마를 강하게 밀치더니 준비해오는 음식을 다 먹지 않는다면 제 딸을 절대 보여줄 수 없다면서 갑자기 180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음식 안에 뭐가 들어간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시모가 마구잡이로 제 입에 음식을 집어넣으려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엄마를 패대기친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 앞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사정없이 엎어버리면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음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시모는 핸드폰을 들어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통화 내용에 경악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바닥에 펼쳐진 음식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실신까지 하셨어요. 시모가 준비해온 음식은 소주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선 전과 동일하게 5병 정도 넣으면 되냐고 물어보았고 시모는 저를 보며 온갖 술은 다 때려 넣어 가지고 오라면서 분노한 얼굴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모유수유하는 저에게 술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런 음식을 먹고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알면서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건데요? 이건 범죄라고요.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그리고 저 그만 퇴소할게요. 가긴 어제가 딸 낳은 죄인 주제에 뭘 잘했다고 두 발로 나갈 생각인 건데? 내가 손자를 원했지. 손녀를 원했어? 겨우 임신해서 가진 아이였는데 내 허락 없이 감히 손녀를 낳아? 저번에 분명 얘기했을 텐데 손녀가 나오게 되면 내 아들과 그만 정리해야 될 거라고 경고까지 했었지? 이거 이혼 서류다. 도장 찍고 당장 정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2번 다시 네 딸 얼굴은 구경조차 할 수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얘기하마. 내 아들과 이혼하거라. 이게 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저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 냄새 뭐예요? 당신 무슨 일인데 울고 있는 거야? 좀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다고 나랑 연락했었잖아. 혹시 몰라 걱정돼서 저기 퇴근하고 왔는데 이 사람한테 또 뭔 짓을 저질렀길래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냐고요? 남편이 분노하면서 저희 엄마를 부축해 자리에 앉혀들인 뒤 화를 내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직원이 또다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어요. 남편은 음식이 들어오자마자 코를 막으면서 이게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길래 백숙에 술을 집어넣은 거라며 그걸 먹게 되면 딸도 술을 먹게 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자 남편은 직원이 들고 온 음식을 바닥에 던져 버리더니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뺨을 맞게 된 시모는 경악을 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결국 시모는 이 문제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와 저희 아빠도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는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다행히 음식을 먹지 않아 문제되는 건 없었지만 손녀도 남편의 자식인데 손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시모는 현재 법적 처벌을 위해 소송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보다는 제 딸한테 신체적으로 큰일이 생길 수도 있었던 문제라 가볍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의 선처도 해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시부 또한 저와 제 딸의 안전을 위해 지금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모가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의 명의가 시부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산모들에게 불신과 불안함을 조성한 이번 일을 통해 폐업을 하게 되었고, 시부와 남편은 평생 시모의 얼굴을 안 보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고, 아직까지도 온몸이 떨려올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저런 시어머니가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네요. 남편은 시모가 징역을 면할 수 없을 거라며 이번 일이 마무리되면 모든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끊어버릴 거라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앞으로는 또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살아가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시모가 꼭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법적 처벌이 확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즐거운 주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